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명이라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공명을 레조넌스라고 했죠. 레조넌스. 그죠? 그래서 음, 왼쪽에 보면 이 벤젠이라는 벤젠. 많이 들어봤죠? 벤젠? 그죠? 아마 화학 관련 학과 아니어도 아마 TV에서 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어떤 뭐 우리가 뭐 자주 접촉하는 어떤 물질에 뭐 발암 물질인 벤젠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뭐 언제 뭐 TV에도 나오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자, 벤젠이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벤젠은 탄소가 6개고 그죠? 그다음에 수소가 6개. 그래서 이 벤젠은 자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육각형. 그래서 탄소 6개와 H 6개가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이루려면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컨주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컨주게이션.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이렇게 교대로 있는 이런 시스템을 컨주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중, 단일 이렇게 해서 육각형 모양의 이런 구조를 가져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이 이중결합에서 이 하나에 이걸 좀 예전에 말했나? 하나는 파이 결합이라고 하고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파이 결합과 시그마 결합은 이동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전자 쌍이 두 개의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이렇게 옮겨가고 이렇게 옮겨가고 해서 요런 구성 물질의 원소의 종류는 같으나 종류와 개수는 같으나 이렇게 구조가 좀 다르죠? 봐봐요. 그죠? 여기 있는 이중결합인데 여기는 단일결합. 그죠? 단일결합인데 이중결합.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구조를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벤젠의 공명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벤젠, 그 벤젠의 구조는 이 구조도 아니고 이 구조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구조를 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돼 있겠구나라고 분석에 의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이렇게 좀 단순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즉, 자, 여기 수소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근데 약 조금 간단하게 벤젠을 그릴 때는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구조를 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벤젠이 공명구조 하면 벤젠이 떠올라야 돼, 벤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The organic compound benzene C6H6 has two resonance structures. 자, 이 유기 컴파운드, 유기 화합물인 벤젠은 C6H6이라고 이렇게 화합물로 명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has 가집니다. Two resonance structures. 두 가지의 공명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석되겠죠? 여기가 동사고 가주자 동사 뒤에는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it is commonly depicted as a hexagonal with a circle inside to signify the localized electron in the ring. 자, 이것은 commonly 흔히 depicted 뭐 묘사되어졌다. 뭐 그려졌다 뭐 이런 뜻인데 as 뭐뭐로 뭐뭐처럼 자 육각형의
뭐뭐를 가진 with 뭐뭐를 가진 그쵸? or circle 하나의 이런 circle 이런 circle 여기는 이런 동그랗게 이런 circle 모양 그쵸? inside 안에 이렇게 to signify the localized electron in the ring. 자, 이 ring 안에 자, 이게 delocalized electron이라고 하는데 localized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localized. 뭔가 이렇게 고정된 그쵸? 그쵸? 무슨 또 어려운 말로 편제화된 이런 말로 쓰잖아요. localized. 근데 여기는 delocalized. 즉 비편제화되었다는 거예요. 비편제화된 일렉트론을 signify, 뭐 이렇게, 뭐, signify, 뭐 이렇게, 뭐 이렇게, delocalized electron을 뭐 이렇게 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벤젠 구조를 이렇게 하는데, 자, 이 delocalized electron이라는 이 delocalized가 우리 기초 일반화학을 배운 학생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한번 설명하는 게 좀 좋겠죠? 잠깐만요. 자, 이 delocalized electron이라는 게 뭐냐? 아까 한국어로 비편제화된 전자들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음, 요거를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탄소에 이렇게 p 오피탈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요거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 방망이처럼 생긴 거랑 여기 주변에 있는 거랑 이렇게 뭐가 중첩이 돼요. 이게 오피탈이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요 피오피탈의 전자 하나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개의 피오피탈이 이렇게 이렇게 중첩이 이렇게 되거든요. 중첩.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요 피오피탈 간에 막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막 돌아다니. 그래서 요거를 비편제화 되어 있다 그래요. 이 전자들이 이렇게 비편제. 음. 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은 좀 한번 좀 알아두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보면 it is commonly depicted as a hexagonal with the circle inside to signify the localized electrons in the ring. 이것은 자 흔히 자 이렇게 뭐뭐로서 묘사되는데 이거를 벤젠은 6개의 이렇게 육각형인 어떤 자 원인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 안에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자 이것을 자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편제화된 일렉트론을 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린다. 그래서 이렇게 알겠죠? 응? 그러니까 그 이 벤젠이라는 거를 이렇게 두 개의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안에 이렇게 원인 이런 거를 딱 집어 넣어줘 가지고 이 동그라미는 아까 말한 이 전자들이 비편제화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어? 이게 여기에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비편제화. 이게 뭐가 편제화되어 있다는 게 뭔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탄소 위에 이런 p 오비탈이 있는데 그
p o p 달에 전자들이 하나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p o p 달 간에 중첩이 잘 돼가지고 전자들이 이렇게 넘나드는 거예요. 쭉 넘나들어. 그 넘나드는 것을 이렇게 안쪽에 있는 원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벤젠. 자, 그래서 자, 다음 넘어가 보면 자, 벤젠. 자, A 보면 이렇게 벤젠 액체예요, 액체. 액체에서 이게 굉장히 휘발성도 강해, 휘발성. 휘발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뚜껑을 딱 열어놓잖아요. 이 액체가 이렇게 기화돼 가지고 아니, 기화됐단 말 좀 어려울 수가 있겠다. 액체인 상태가 이렇게 기체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휘발성이 이렇게 강해요. 그래서 지금 난 이렇게 비커에 이렇게 담아둔 게 난 좀 그래. 이게 아마 후드 아닐 거예요. 후드 안. 후드라는 게 있거든요. 후드. TV 보면 연구실에 가보면 이렇게 어떤 상자 안에 있잖아요. 상자 안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 요 문을 유리가 되어 있는 이렇게 여닫이로 할 수가 있고 요 안에서 실험을 하거든요. 뭔가 위험한 실험들은 그리고 이 여기 안에 계속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 실험을 하면 자, 뭐 유독한 물질들이 자, 뭘 샘플을 채취하거나 뭐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날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흡입하지 않게 그런 장치가 있어요. 후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기합성 실험하는 화학 실험하는 데는 꼭 이 후드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B번 보면 자 요거 이제 뭐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요 구조 있잖아요. 요 구조 아까 죠? 요 구조를 이렇게 잘 묘사해 뒀죠. 그래서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그 공명구조에서 봤을 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하면 요건 이중결합이고 단일결합이 이중결합, 단일결합이잖아요. 즉, 자 결론적으로 말을 할게요. 자, 이중결합이 자, 결합력이 세요. 세. 결합력이 세다. 뭐뭐보다? 단일결합보다. 여기는 단일결합보다. 결합세기. 그리고 결합 길이는 단일 결합이 더 길어요.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이중결합하고 여기는 단일 결합하고 어떤 게 더 길겠어요? 당연히 이게 길겠죠? 그렇죠? 이 이중결합보다. 근데 실험을 통해서 이 길이를 측정해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단일결합의 길이, 이중결합 길이, 단일결합 길이, 이중결합 길이,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요 길이가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증거를 봤을 때 요 두 개의 공명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기 때문에 자,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딱 이렇게 단순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중결합과 단일결합 그 중간에 이런 결합 세기와 길이가 이렇게 여섯 면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공명구조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를 또 알아야 또 이 공명구조, 공명이라는 뜻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요거를 컴퓨터로 벤젠을 그린 건데 이렇게 결합 길이가 이렇게 다 똑같아. 똑같고 결합 세기도 다 똑같고. 그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말했을 때 요 하나가 단순히 벤젠의 진짜의 구조를 말한 게 아니야. 이것도 말한 게 아니야. 이 둘 다가 아니에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엄청 그런 현상, 그런 특징을 우리가 자 이렇게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공명 구조라는 개념을 이용했고 그리고 이런 두 가지의 공명 구조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서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서
아, 벤젠이라는 것은 두 가지 공명 구조를 갖는구나. 그리고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길이도 6면이 다 동일하구나. 그렇게 공명 구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자, 그리고 자, 여기 방향족이라는 말이 있죠? 방향족. 방향, 방향. 자, 방향이 뭐예요? 방향. 향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향이 난다. 향이 난다. 그렇죠? 예전에는 요렇게 이제 육각형 모양, 이렇게 이중결합, 단위결합 이런 것을 방향족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요게 특정한 향이 나요. 향이 진짜 향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방향족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어, 알겠죠? 그래서 방향족 하는 거예요. 그 방향 향이 난다라고 말을 해서 이런 방향족. 그러니까 요런 고리가 연결된 어떤 요런 것들이 다 어떤 특수한 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요런 향수 이런 것들이 요런 요런 아마 이렇게 생긴 것들을 했었는데 이게 건강에 엄청나게 안 좋아서 아마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못 쓰고 예전에는 뭐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방향족, 즉 이런 이런 링들이 이렇게 연결된 이런 것을 방향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왜 방향족이라 하냐? 이 물질들이 어떤 특정한 향기를 내기 때문에 방향족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리고 뭐 유기화물이라고 했는데 유기라는 것이 탄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을 탄소, 즉 카본을 가지고 있는 물질, 화합물들을 화합물,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벤젠도 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방향족, 향이 나는 유기화합물, 즉 벤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자, 벤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왜 벤젠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 그러면 뭐 좀 어려운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벤젠을 시작으로 많은 유용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음, 그거는 뭐 진짜 전 화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많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벤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뭐 다음에 뭐 화학 관련 수업 들어보면 벤젠에 대해서 유도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벤젠에서 어떤 유래된 어떤 새로운 물질들을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네, 그런 것들 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좀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또 꺼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유 결합 세기. 자, 영어로 보면 covalent bond strength라고 하죠. 공유 결합 힘. 뭐 세기 뭐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자, 뭐 이렇게 그 염소기체죠, 염소기체. 그렇죠? 염소기체는 이렇게 염소와 염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 그치? 이렇게 형성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공유 결합 요 세기를 단순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이런 수소 아니 염소 기체를 요거를 이렇게 끊어봐. 끊으면 이렇게 두 개의 염소 기체로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그러면 이 끊어버리면 여기 이 끊기 위해서 들어간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 그쵸? 그러면 그 에너지만큼 얘가 염소와 염소 사이에 결합되어 있다 해서 끊어진 그 원자 사이에 결합된 그 결합의 세기를 끊기 위해서 필요한 요런 에너지를 자, 밑에 보면 본드 엔탈피라고 해요. 즉 결합 엔탈피라고 해요. 엔탈피. 자, 엔탈피라는 얘기를 또 얘기하면 좀 또 많이 또 길어지고 좀 힘들 것 같은데 엔탈피라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엔탈피 그러면 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냥 에너지 정도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염소와 염소 사이에 결합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자, 왜 결합 엔탈피라고 말하냐면, 요 결합 엔탈피를, 이 결합한 엔탈피를 이렇게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결합을 끊어버리면 이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와 부호가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CL과 CL, 이 염소와 염소 사이가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CL2가 되면 자,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그렇죠? 왜 방출해요? 화학 결합은 결합했을 때 자, 안정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죠? 두 개의 염소 원자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태가 안정화돼서 밖으로 그 안정화된 만큼을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결합 에너지라는 것은 이 결합한 에너지를 단순히 측정할 수는 없고 이 염소 기체가 가지고 있는 이원자 분자, 그렇죠? 가지고 있는 요 단일 결합의 세기를 끊어서 얼마큼 자,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그렇죠? 그게 결합 엔탈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CL과 CL 본드 요 사이에 자, 결합 엔탈피는 is measured to be 242kJ/mol. 그러니까 요 1몰을 자, 요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242kJ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좀 해석해 보면 most simple, the strength of a bond is measured by determining how much energy is required to break the bond. 자, 되게 단순하게 자, 결합의 힘은 결합의 세기는 is measured. 자, 측정되어졌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그렇죠? 요거를 자, determining 자, 결정함으로써 그렇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그렇죠? To break the bond 그 결합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결합의 힘, 세기가 측정되어진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this is the bond enthalpy. 즉,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요거를 본드 엔탈피라고 한다. 그래서 이 본드 엔탈피는 자, is measured to be 242kJ/mol 요 정도가 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원래 실상 결합 엔탈피, 즉 결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측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결합한 에너지는 측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결합된 이 상태에서의 그 두 원자의 결합을 끊으면 그게 결합을 했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호는 반대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공유결합 세기 이건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거 좀 우리 학생들이 이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평균 결합 엔탈피. 자, 평균 결합 엔탈피입니다. 여기 보면 표 4.3 보면 자, 평균 결합 엔탈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결합일 때는 C와 H가 이거를 끊을 때는 413 정도 kJ/몰이 되고 뭐 보면 자 그리고 자 단일 결합 그렇죠? 아까 그 세기 자 이중결합이랑 단일 결합이랑 세기 이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중결합일 때 자, 결합 엔탈피가 세잖아요. 그만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겠죠? 자, 뭐 시간이 됐는데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